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딴 담화를 통해 무인기 침투 주장을 이어가면서 위협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영상 간단하게 보고 오시죠. 예, 남북의 긴장감 고조입니다. 사실상 남북의 긴장감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이 이 상황을 좀 고조시키고는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경 부근에 포병 여단 사격대기 태세를 전환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북한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자, 일단 사실은 이번 기회에 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립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단절을 거의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지금 이번에 그 성명, 특히나 이제 이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명, 부대 배치, 이걸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굉장한 분노와 함께 어떻게 보면 공포도 좀 일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보면 북한이 만약에 무언가를 진짜 이거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자신들이 대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고 했다면은요. 2015년 8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015년 8월에 DMZ 포격 도발이 있던 당시 보면 북한은 전 군을 대상으로 해서 준전시 태세, 준전시 대비 태세 이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거의 됐으니 딱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싸울 수 있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게 이제 총참모 명의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보고 있으면요 발표가 일단 국방 성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나든가 이런 거 관련된 것은 결국 총참모가 끌고 가고 사실 국방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 외교라든가 기타 군사 행정 이걸 담당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국방 성명이 나왔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보고 있으면은 부대를 전군에 지시했다거나 혹은 전연사단 전체에 지시한 게 아니라 8개의 포병 여단에 지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게 보면은 이게 작전 태세도 아니고 작전 예비. 예. 자, 이게 약간 좀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 정도의 완충 장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긴장을 앞으로 차분차분 수위별로 올려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끌어올렸을 때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찬찬히 올려가겠다라는 그런 그 속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앞서 북한이 육로를 단절시키고 요새화시키겠다라고 발표한 것처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황이 가림막 뒤에서 포착이 됐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남한과의 이 땅길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거 보면 자기네 도로를 갖다가 폭파해가지고 끊어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약간 자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런 거죠. 그 남쪽과 관련돼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흔적을 거의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느껴져요. 이거는 이미 작년 12월 그 말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 전원 회의 이제 8기 9차 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야, 우리는 통일 지향하는 관계 아니고 두 국가다. 그리고 이후 모습들 보고 있으면은 한국 드라마 보지 마라. 보면은 처벌. 아니면 심지어 유포한 사람은 처형. 한국 말 쓰지 마라 처벌하고. 자 결국 이게 이 한국과의 문화적 접촉 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체제나 이런 주민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들의 실정과 겹쳐지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7월에는 또 수해도 굉장히 크게 있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이 체제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측면들도 좀 보여지는 것이죠. 예, 우리 군은 북한의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또한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도발이라는 것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도발이라고 예. 하는 게 이제 큰 도발, 작은 도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안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바라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뭐 전쟁 아니면 평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간에 뭐 회색지대 분쟁, 하이브리드 전, 자, 이런 중간중간의 개념들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북한이 사실 그동안 해온 것은 전쟁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화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북한이 어떤 뭐 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군사적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거기에 맥락 안에 핵탄두를 탑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남 공격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험 발사가 아니라 도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의 도발들이 여태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핵실험 같은 것들도 결국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그러니까 국제 그 질서나 이런 것을 넘어나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런 핵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핵 개발 결과로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 핵찜질을 하겠다, 뭐 혹은 뭐 핵 뭐 방망이를 맞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협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북한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보고 있으면은요, 사실은 지금 김여정이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도발을 하고 무슨 성명 내세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이거 자체가 도발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북한이 했던 다양한 도발의 형태들 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지금 이런 어떤 뭐 자기들의 위력을 보여주고 막 화력을 보여주고 해서 하는 식의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2015년 그 DMZ의 그 쥐레 배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던 사례, 그 다음에 천안함 혹은 연평도 이런 그 예. 국지 도발의 사례가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전부 감안을 해서 지금 대응해야 되는 상태다. 지금 북한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이게 그 뭐라고 할까 합리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걸 뭐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통제를 못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때보다도 주의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국방부가 무인기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왜 남측에 이렇게 책임을 돌리느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김여정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우리 군부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반박 담화를 예. 내놨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북한에 빨리 우리가 소포를 보내가지고 약이라도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게 어떻게 저렇게 논리와 근거를 하나도 없이 국가가 최소한요. 국가라는 것이 뭔가를 주장하고 얘기하려고 하면요. 예.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도 아무것도 없이 게다가 뭐 보면은 무슨 뭐 굉장히 그 욕설 섞인 그 되게 짧은 문장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면은 야 이것은 거의 그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의 대응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의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뭐 저쪽이 뭔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나가지 않게 뭐 이렇게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더 이상 행동을 극하게 못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 무인기 확인해주지 않는다라고 예. 입장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거겠습니까? 뭐 일단은 초기에는 이제 우리 군이 보낸 것이 그렇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확인을 했었고, 근데 지금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지금 뭐 김여정 반응 보시면 알겠지만요. 야 모르겠어요. 너희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는 이런 막무가내식 반응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런 것에 일일이 대응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약간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만에 하나 저것이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이 보냈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 국민도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포함을 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언 수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평양 무인기 사건 배후에 한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막말 수준의 과격한 발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언급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결국은 아마도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이 국면을, 무인기 국면 자체를 결국은 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관심도 같이 동시에 촉구하는 그런 성격의 모습도 좀 보입니다. 우리 뭐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북한이 뭔가 이런 도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좀 다소 예상치 못한 형태로 지금 이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간 뭐 우리가 많은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북한이 실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 무슨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외로 실차 핵실험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저는 추정도 하고요. 다 여러 가지 것들 면에 있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무리한 무리수를 통해서 또 새롭게 관심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이 아니라 노동신문에 이것저것 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북한의 행동은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작극 아니냐, 자작극이라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근데 평양 상공이 뚫렸어요. 그것도 3일 동안.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뭐 자기까지 사진까지 올려서 이거는 뭐 지금 뭐 물론 지금 북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자학적이긴 합니다만 예. 뭐 도로 부수고 자기 길 없애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평양이 뚫렸다고 이걸 온 동네 광고할 만큼 자학적일까? 약간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북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날 서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이 날선 반응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 노동신문 통해 가지고 해서 야 이거 노동신문 내놓으면 주민들 다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삐라도 보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라 사진이 그럴까, 나왔잖아요. 예.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저 사진이 저 보여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옷 입은 거, 뭐 맞습니다, 명품 입은 맞습니다. 것도 명품 입은 보이고. 것부터 시작해서 저게 어떻게 보면은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그 신성모독하고 비슷한 예. 사진이 되는 거죠. 근데 저런 것까지 일부러 공개하면서 이걸 한다? 뭐 이것이 말씀대로 어떤 뭐 이렇게 적개심 고치 이런 부분 적개심 고치를 통한 뭐 내부 결속 뭐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내부 결속보다는 내부 단속을 봅니다. 저는. 단속이요? 내부 예. 단속. 왜냐하면 자 이런 이 삐라 저런 뭐라고 그럴까 대북 전단 이걸 봤을 때 너희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 저기서 떨어져라. 그다음에 이런 행동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암시가 돼 있는 거죠. 일부분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행동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그 김정은 이 정권의 그 모습들 예. 그런 무리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합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 단속이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공포감을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저런 것 안 봅니까?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그래요?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거 딱 봐가지고 해서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처벌을 받는다, 내가 예. 어떤 살던 지역에서 추방된다, 내가 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얼만큼 이걸 굉장히 과한 커다란 뭐라고 그럴까 형벌을 통해서 예. 통제를 할 수 있냐 이런 거가 지금 북한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은 그런 불이익을 통해서 충분히 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저거 봐도 안 믿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좀 약간 이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과연 북한 주민들도 모를까? 예. 예, 그게 사실 우리 예.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나 혹은 아니면 동화를 봤을 때 예. 동화 안에 뭐 왕국이 있고 뭐 잘 살고 야 이거 참 재밌다. 근데 너 저기가 살래 하면은 그냥 그거는 다른 세상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약간 그 자신과는 타자화하면서 다른 세상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평양이라든가 아무래도 이런 정보가 많이 접근되는 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야 어쨌거나 나는 이 체제를 살아가야가 되는 거고 약간 이제 조금 정보 전달이 좀 느리거나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 이 저 체제가 주입시킨 그런 편견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의 이런 유난스러운 소동 억지 주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뭐 내부 결속보다는 내부 단속, 주민 통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통일부에서는 이런 해석을 내놨잖아요. 내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다면 북한의 현재 지도 체제가 조금 뭐 위태로운 상황, 어떤 취약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도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연 주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김여정 저 일가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증적인 모습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런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 김여정, 김정은의 최근 연설에서 보고 있으면요. 특히나 그 지난 그 10월 1일 국군의 날 이후에 이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 정부 뭐의 노력들 뭐 전략사령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깔보면서도 그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막 욕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고 뭔가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그 당시 국군의 날 행사, 그다음에 형5 미사일 등장,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정권 종말 발언,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지금 저 자매가 되뇌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러면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계속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이걸로 주민 통제가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을 좀 내세웠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내부 결집 이런 거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을 제가 답을 충분히 안 드렸는데 이걸로 내부 결집이 되겠냐. 내부 결집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그 상황을 100% 인지하고 공감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게 와서 무슨 주석궁에다 폭탄 돌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럴까 삐라 몇 장 뿌리고 간 거 자체가 뭐 이게 주민들이 뭐 엄청나게 분노를 해가지고 해서 야 뭐 남한과 전쟁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냐. 그게 3번 들어왔다. 저는 약간 좀 이런 뭔가 그런 걸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충돌 국면을 만든 다음에 자신들의 일부 희생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이런 고조를 시키는 그런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면은 야 이거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자체가 전쟁 시작하는 거 아니냐. 북한이 어떤 그런 큰 그림까지 같이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 하는 것이 우리 군과 정부의 임무가 되겠습니다만은요.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함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지금 전방 지금 포병여단을 동원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 포병여단 동원이라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북한이 그 과거 1994년 그 서울 불바다 그게 이제 소위 그 포병여단에 있는 장사정포들인데 그거를 뭔가 그런 그 공포를 좀 주고 싶구나 한국한테 겁을 주고 싶구나. 근데 차마 입에서 서울 불바다 소리 못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북한도 굉장히 주의하고 있고 게다가 만에 하나 해당 부대가 가동이 돼서 뭐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포탄 사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거 다 지금 러시아로 판매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낸다고 판매하면서 지금 이 뭐랄까 쌓아놓은 그 전시 비축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북한이 그 상태에서 전쟁을 얘기하고 협박을 한다. 굉장히 그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의 행동 중에서 아무래도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저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무기 전문가시니까 이게 무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답변까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 쓰레기 풍선 자체는 이 북한이 결국 이 우리의 그 대북 전단에 대한 어떤 정치적 대응책이자 그 전반적으로 대북 전단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꾸준한 정치적 성격의 작전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다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것이 가져다주는 실질적 위험 중에서 야 뭐 저 안에다가 무슨 뭐 화학 무기나 뭐 생물학 무기를 집어넣어서 공격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의외로 저거 한 것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학 무기라고 하는 게 미사일이나 포탄에 넣어서 쏘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니스터화. 그래서 이 물질 자체를 딱 내가 아는 용기 안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정확히 날려서 거기서 터트려야지 이게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약한 풍선 저 안에다가 캐니스터화를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장착을 해서 보낸다?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비효율적이다. 그래요. 실제 그 화학 무기로서의 위험을 발휘하기 되게 어렵다. 그다음에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것이 일정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그게 실제 피해가 될 수 있는데 네. 뭐 저 안에 고열, 뭐 고온, 그다음에 막 온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예. 자체가 과연 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그래도 저거 하나 보내는데 뭐 10만 원 든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게다가 GPS 발신기까지 부착했다는 말들 나오는데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 또 적지 않은 비용일 텐데 GPS 왜 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데이터 수집의 성격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요. 아마도 이제 시한 장치와 연계를 해서 예.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터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시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특정 지역 이게 얘가 조종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풍선이라는 게. 뭐 바람에 따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 조건이 지나면 아마 터지게 이제 연결을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저걸 떨굴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용 어떤 군사 작전용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시도를 해보는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것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풍선 여러 개를 띄워가지고 해서 했을 때 우리 당장 뭐 인천공항 이런 데도 저 풍선 그쵸. 저게 이륙을 넘어오면은 못했죠. 예, 그 막 몇 시간 동안 항공기 지연 사태 일어나고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기 위한 북한의 행동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무인기로 시작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예. 아마도 좀 전반적으로 다소 좀 시끄러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